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홍콩 거래세 인상과 관련된 이런 악재가 시장에 크게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 쪽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하였고요.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가 다시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바이오의 흐름이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이 중국과 갈등 이슈가 부각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홍콩 주식 거래세 인상과 관련되어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TV 점유율 부분에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94포인트를 기록하였고요. 코스닥은 906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쪽에서 로지시스와 한네트, KCT를 중심으로 한 테마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 고르 제강과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현대중공업 지주와 워닝 머티리얼즈, 빅히트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한네트와 사면철강, 소마젠, 한국파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거래량 순위 살펴보시면 인버스와 이화전기, 서울식품, 세종텔레콤, 이트론과 골든센츄리, 소리바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한네트를 비롯한 로지시스와 함께 오늘 신규 상장주와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하락 기업으로는 관심 종목 지정이 될 것으로 우려감 속에 웨이브 일렉트로가 하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한국타이어 관련된 쪽에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엔 컴퍼니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 성공함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17%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딱히 오르는 기업이 없었다고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올라간 기업들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어떠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요.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가장 강력했고, 포스코 강판과 고려 제강, 삼성 출판사, 지니뮤직, 네온테크와 같은 기업이 가장 잘 버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우주와 드론,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쪽으로 한네트와 로지시스, KCT가 다시 한번 이 업종 테마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유니온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된 쪽,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은행 쪽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롯데관광개발과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한진칼, 아시아나 항공이 그나마 조금 오르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 블록딜 하락 속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이런 출하 소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드디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면역 항암제 관련하여 박셀바이오와 이오플로어가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매드팩토와 필룩스, NK맥스, 인트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SK케미칼과 한국파마같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치과 치료 관련된 쪽에서 덴티움과 나이백, 덴티스, 오스코테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의 하락 테마를 살펴보시면 통신 장비, 코로나19 타이어 정유 쪽, 전체적으로 차량용 쪽과 2차전지 쪽에서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다시 빠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전자 치료제 분석과 관련된 쪽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와 드론, 로봇 이런 바이오 쪽에서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이 무너졌는데요. 홍콩 거래세 인상 소식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2,900대 중반선 아래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 속에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한다는 부분에 악재가 쏠렸고요. 연기금이 4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붕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발표한 내용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에 꽤 긍정적인 내용을 끼치면서 그나마 더 큰 하락을 막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홍콩발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서 찾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입증이 되어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견들 중에서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과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과 완전 대결을 펼칠 것이다라는 고립시킨다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산 히토류 관련된 이런 미중 무역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바이든 쪽에서의 의견을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 구도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더욱더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반도체 쪽이 언젠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은 트레이드와 함께 또 첫 정상회담을 하였는데요.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을 석방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캐나다와 함께 중국을 몰아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눈폭풍의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를 26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반도체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된 쪽도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과 나발리 독살 시도에 대한 해킹 책임까지 묻기로 되어 있다는 바이든 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제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 50만 명 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기 개항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오늘 여야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보조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가의 장남 조현식 한국행컴퍼니 대표님이 경영권 논란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한국행컴퍼니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였는데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으면서 고수들이 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G3 BNT와 한농화성, 휠라홀딩스와 현대바이오,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셀리버리와 함께 코리아센터 같은 기업도 주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나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리콜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리콜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불량은 현대자동차의 승리를 들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화재 악재에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배터리에 대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을 되면서 앞으로 배터리 공급사에 대한 국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전량 교체에 따라서 아이오닉과 일렉시티는 7월 1일부터 무상 교체되고 코나는 내달 29일부터 배터리 무상 교체를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인천 만석동 가구 공장에서도 오늘 또 큰 불이 나서 소방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덕 신공항과 관련된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가 또 다리뼈 산산 조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쪽에 또 철강 공단에 공장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접 산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게 되면서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에 시작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BTS가 정규 4집이 최근에 빌보드 앨범 1년째 차트 2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비욘세를 제치고 트위터의 왕까지 등극하고 있다는 BTS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뉴욕 검찰총장실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손실을 은폐하고 자금이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코인과 거래소 쪽에 200억대 벌금을 물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쌍용양에는 주력 시멘트 제조 탈피하고 환경사업을 강화한다는 모토로 쌍용 CNE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되었고요. SK 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은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TV가 15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점유율 31.9%를 달성하고 있다는 내용 나왔고요. QLED 779만 대 판매와 삼성TV 매출의 35.5%를 차지하면서 올해 네오 QLED 마이크로 LED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는 광명 시흥 쪽에서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MB 때 추진했던 광명 시흥이 11년 만에 다시 재추진된다는 내용으로 국토부 이사 대책 이후에 신규 택지 후보지로 1차 발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 때도 감원이 없었는데 롯데 계열사가 일단 희망퇴직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최근 빅테크와 은행권의 협업 사례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대출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을 38% 매각 결정하면서 기업 가치가 약 1.94조 원으로 평가가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0년도 매출액 1조 90억 원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과 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이었다는 부분에서 PBR 0.4배인 저평가 상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 프리 IPO를 통해서 앞으로 자산 가치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닝 머트리얼즈입니다. 4분기 작년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1억 원을 넘어가면서 100억을 넘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서 공정 소대에 해당되는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워닝 머트리얼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낸드 구조가 90단 이상으로 고단화되면서 시각공정용 소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각공정용 특수가스를 출하하는 워닝 머트리얼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시안 생산 라인이 전사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반도체 공정 소재 기업으로서 시가총액 4,274억 원은 저평가되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히트인데요. 코로나에도 44% 증익을 가능케 한 위버스 플랫폼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유니버셜 뮤직, 이하 UMG가 YG가 빅히트와 협력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위버스 덕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 117%, 영업이익 122%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빅히트에 대한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위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입점 확대와 베뉴 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공연이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목표 주가 32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한네트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파마가 기존에 급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처가 부족할 때 한국파마와 같이 유명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방향을 살짝 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면 철강이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철강 쪽에서도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입니다. 월덱스와 영업무역이 기존의 목표 주가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밀린 가운데 계속해서 T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나이백과 신테크 바이오 등 LNC 바이오와 캠바이오와 매드팩토가 드디어 상승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서는 월덱스가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소재 쪽에서 솔브레인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방송에서는 DB하이텍도 아직은 매수해볼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한농화성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세방전지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주가 올라오게 될 경우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해운 쪽에서는 HMM이 가장 잘 버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굉장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많이 밀렸던 석유화학 쪽에서도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17% 빠지면서 오늘 관심 종목에서 처음으로 제외를 해보았고요.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 소비재 IT 건기식 쪽에서 FNB와 같은 기업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았고요. 앞으로 한국 금융지주가 10만원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고, 코리아센터도 계속해서 수급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홍콩 거래세 인상과 관련된 이런 악재들을 시장이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심한 만큼 다시 한번 상승할 경우에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밀리지 않았고 강했던 기업들과 섹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